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연말연시 방역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구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놓고 각국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 현 상황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초강수를 뒀는데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진 않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한 지 한 3주 정도 됐고요.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한 지도 한 2주 정도 됐고 말씀하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단계별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 자체의 효과성보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클 걸로 봤었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까지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인데 시행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확진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부분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반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조치가 없다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방역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일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계보다는 실제 적용하고 있는 세부 방역 지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5단계든 3단계든 그 단계보다는 실제 적용하는 세부 방역 지침이 중요한데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스크를 벗고 타인과 접촉하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더불어서 실제 이러한 지침들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보건당국 쪽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좀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5단계 또는 2.5단계 플러스 알파로 가시적인 효과 없이 장기화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더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라도 거리두기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됐는데 일단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용법과 효능 사이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용법 자체가 한 달 간격으로 2번 접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지금 이번에 영국 의약품관리청에 신청을 한 그 신청서에는 이런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간에 논란이 됐던 용법과 효능 사이의 어떤 관계 논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반량 정량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용법대로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밝힌 어떤 성공 공식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량과 정량을 3달 간격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도 새롭게 진행된 실험이 아니라 과거 임상시험에서 같이 진행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 중간 결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상당히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잘 안 보인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제약사 측에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논란의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승인은 영국에서 승인이 난 건데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의약품청이나 미국 식품의약국에는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승인이 그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똑같은 백신을 두고 이렇게 절차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일단은 뭐 미국이나 EU 쪽보다는 그 영국 정부가 자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백신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백신 자체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각국의 입장 때문에 좀 외면시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정부는 1,0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년 2, 3월에 도입할 계획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백신의 국내 도입 차질은 없을까요? 일단 국내 도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입 시기이거든요. 예. 근데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측에서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 없이 그냥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만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만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 도입 시기는 지난번 보건당국에서 밝힌 대로 한 2, 3월에 도입되고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빨라야 내년 3, 4월은 돼야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국내 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새로운 방역 대책이라고 하면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했을 때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인 측면, 즉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국민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해외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전장주전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일단 보다 신속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장주전체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일단 변이가 일어난 특징적인 부분을 선택적으로 확인해서 보다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굉장히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일단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검사,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어떤 방역 관리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전수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 해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